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전자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늘어나는 전자담배 우려에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정부까지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리노이주에 사는 18세 남성 아담 헨르겐 리더는 1년 전부터 망고 향이 나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하루에 액상 카트리지 1개 정도를 피웠고 최근 호흡곤란과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등의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18세인 아담의 폐는 70대 노인의 폐와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아담은 전자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am is one of millions of teens who unknowingly took up vaping, completely unaware of the adverse health effects until it was almost too late. 미성년자인 아담이 구입한 전자담배는 주유소 등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THC로 불리는 대마초 복합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맛이 첨가된 전자담배를 미국에서 전면 퇴출되도록 연방식품의약청 FDA에 협조를 구하고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듯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들이 나오게 되자 뉴욕주는 가장 먼저 나서서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전자담배 산업과 관련된 단속, 세금 인상과 더불어 흡연 위험성의 홍보에 $2,000만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유명 브랜드도용 가짜 전자담배와 마리화나 전자담배 단속도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자담배 규제에 나서면서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였죠. 가을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최근 타운 내 병원에는 감기 환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운 내 한 병원.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한인들이 늘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감기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입니다. 심할 경우 이 단순한 증상은 폐렴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노인층 환자들이 가장 감기에 취약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되고 또 이게 또 폐렴으로 올 수도 있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갑자기 서늘해지는 이맘때쯤에는 보통 감기와 알러지가 유행하는데 이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미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심할 경우 근육통이 생길 수 있으며 대부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일주일 안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알러지의 경우 심한 코막힘과 재채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감기와 알러지를 잘 구분해 그에 맞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증세가 난다 그래서 이게 감기인지 알러지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전반적으로 80도대의 기온이 예상되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7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국립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산간지방은 최저 기온이 4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We are expecting a marine layer that kind of acts as a blanket and keeps those temperatures up into the mid to upper 60s. Away from where the marine clouds will be, though, the temperatures will drop into the 50s and up in the mountains even down into the 40s. 국립기상대는 다음 주 한 차례 더 반짝 더위가 찾아온 후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남가주 휘발유 가격이 하루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2.1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도 어제보다 1.6센트가 인상된 갤런당 3달러 65센트를 나타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유전 시설 두 곳의 드론 공격으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캘리포니아 휘발유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5달러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전문가들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지 팍에서 매년 26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펠팍타운이 16일 개최한 보행자 안전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펠팍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년 26건의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 3명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브로드 애베뉴와 그랜드 애베뉴, 센트럴 블루버드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펠팍타운의 설명입니다. 보행자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파란불이 있을 때 꼭 건너야 하고 그리고 신호가 이미 끊길 때가 다가오면은 절대로 건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멈추겠지만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문제입니다. 펠팍타운은 이 같은 빈번한 보행자 사고와 관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 이를 무시하고 주행할 경우 $200의 벌금과 벌점 2점, 최대 15일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할 경우 $54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운행해서는 안 된다며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서는 안 되며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건너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강하다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 2명의 한인 시의원을 배출시켰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인물, 오늘 KBS 아메리카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존 리 LA 제12지구 시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How do you feel? It's been great. I mean, it's been busy. But I understood the job when I was running, and I've understood that whether it was a campaign or after I got elected, I understood the demands of this job are not just 9 to 5; they're 7 days a week. When was the swearing ceremony? So swearing, the community one was 2 Saturdays ago, but the official one was about 2.5 weeks ago. Okay, So since then, how have you been doing? it's been a whirlwind. It's just getting my office together. Even though I've been in that building for 20 years, when you're the councilman, there's certain rules and certain things you have to say in committees, and there's still things that I had to learn, even though after all those years. But everything's going really well. The office is coming together, and I've put a really good team together. Okay. Do you feel any difference, between a candidate and city council member now? Other than some people calling me by a different title, which that's really the biggest difference. I've always been understood what this job meant and the hard work that came along with it, and it's been nice to be able to start focusing on the job and not just on the campaign where you're going to community meetings. You're really listening to them and hearing what they have to say, and then taking that information back to your office and trying to put it in place. You just mentioned that it's just different job, right? And CD 12 has finally welcomed the new councilman.
And I know CD12 has a lot of issues, Sure. that needs to be resolved. What are your top priorities, during the first phase of your term? So, as many people know, I'm just finishing out the last part of the term for the former councilman. I have to actually run again in March. So from now until March, I know that my team is going to be focusing on homelessness. I know that I can't snap my fingers and, fix the problem, but anybody who makes any money, any individual, any company, any department, they're going to come before me, and I'm going to find out how we're spending this money, because the taxpayers allowed us to tax them over $1 billion, and yet homelessness went up 16% last year. There's a problem, and we need to get to the root cause of that problem. If we just keep building more and more shelters, which we need, but if that's not going to solve the problem. We have to figure out why these people and why LA is experiencing the amount of homelessness it is. That's the question that I was going to ask you, actually. Okay. When we brought in issues to the whole city of LA, homelessness is the most difficult issue to deal with. I recently heard that federal government has started taking a look at this issue and give support to the city government. What is your thought of in terms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city government and the federal government? Look, I will take help wherever we can get it. We've seen a crisis that we've never had to experience before. So if the federal government wants to be a part of the solution here in Los Angeles, I welcome that. But right now, we can't just wait for that to happen. While they've been here, while they're assessing the problem, nothing has been guaranteed us. We need to start looking forward as far as, affordable housing, okay? But what are we doing about the drug problem that's on the streets? What are we doing about the mental illness issues? These are the things that I'm starting to work with my team and my community, and also a lot of the city council members in the building. They have the same concerns. We just may approach it a different way, but I'm hoping to bring a different voice. Okay. What other issues, are you focusing currently? Well, public safety is always my number one issue. I always say you can't have good neighborhoods without having safe neighborhoods first. And our LAPD is woefully understaffed. For a city the size of Los Angeles, I, working with the LAPD, would like to bring at least 3,000 more police officers, especially when we're looking at the Olympics being here in 2028. I think we're going, it's just about prioritizing our budget. Well, it could be a little early to ask you this, since you were just elected, but your former competitor, Lorraine Lundquist, yes, is known to rerun for the, your seat, next March. Sure. Well, how are you going to prepare upcoming elections for a fourth term this time? I'm gonna do exactly what I did last time. I'm gonna talk about my experience. I'm gonna talk about what my plans are for the community, what I've already done in this community. And I think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us. I've lived in this community for over 40 years. I've gone to school in this community. I'm raising my children in this community. And so I think the people understand that. And they want someone that's homegrown, that understands the differences between Granada Hills and West Hills. Okay.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Many people probably would be asking you this question. We say it's really historic, succes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ies. Now we have 2 Korean American city council members in the city of LA. Unfortunately, we have not yet seen, these 2 influential politicians, grabbing hands together, working together, even during your campaign. Before and after your swearing in, have you ever talked to Mr. David Ryu, about, looking forward to, these expectations? Of course, it is a historic thing. Not only do we have 2 city council members in the city of Los Angeles, out of 15 members, 2 of them are Korean. We now have our first LAPD chief in 150-year history. We have a Korean American who's now a deputy chief. We're making so many great strides, and I think that now that the campaigning is over, work needs to get done. And so, absolutely, I've talked to Councilman Ryu,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him. He's now one of my colleagues, and I look forward to tackling the issues that are facing us. Next year, when the census takes place, and when we start talking about redistricting, that I hope to work with him in putting Koreatown finally
in one council district. And honestly, and I think if we do that, we might even have a third Korean councilman on the city council. Wow, sounds good.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Same as the last time when we did the interview, I would like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greet to the Korean American viewers, but this time as a council member. Oh, well, thank you. Please. Just wanted to thank the Korean community again for everything that they did. When you take a look at the final results, no doubt that the Korean community helped push me over that top. Koreans turned out on average about 3 times more than average in my election. And I know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them. I appreciate their time. I appreciate them making phone calls, knocking on doors, but more than anything, I appreciate them casting their vote for me. So I'm gonna, if you don't mind, I'm gonna practice a little Korean that I promised the Korean community that I would start to learn. So I know you practice. Go ahead. 앞으로 열심히 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very Good much. luck. Thank you.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으로 LA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피게로아 스트리트 선상 6가와 8가 통제는 내일 정오까지 이어지며 조금 전인 밤 8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플라워 스트리트 사이 웨스트 9가와 올림픽 블루버드 그리고 웨스트 6가 사이 사우스 피게로아가 차단됩니다. 재미대한체육회가 오는 2023년 제22회 미주체전의 개최지를 LA로 확정했습니다.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시애틀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1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KYCC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제5회 한인타운 청소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LA 찬양교회에서 출발하며 LA시 환경미화부도 동참합니다. 이번 행사는 KYCC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그로브몰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번 총격은 더 그로브 드라이브 인근 300블럭 스탠리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으며 총격을 받은 20대 남성은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다른 남성 2명과 언쟁을 벌이다 총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인영화협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주야학교에서 한국 고전 영화를 상영합니다. 두견세 오는 사연, 김약국의 딸들 등 정광석 회장이 영상 자료원으로부터 입수한 고전 영화들이 상영될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한편 협회는 상영에 앞서 고전 무용과 북놀이 공연도 펼칠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